자, 오늘은 교과서 135쪽부터 137쪽까지의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문제풀이 내용 교과서에 반드시 필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기 없으면 등교 후에 남아서 필기 한 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스스로 마무리하기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주요 문제가 많으니 집중하여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옳지 않은 것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답은 3번 되겠죠. 3번 좌표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X축 위의 점이에요. X좌표가 마이너스 5네요. X좌표는 마이너스 5고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0.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다음 문제.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다. 확인했었죠? 2번 제2사분면이다.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3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는 제3사분면이 되겠죠? 옳지 않죠? 리을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점이 P가 제2사분면 위의 점일 때, 자, 2사분면 위의 점의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A 자체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B는 고민할 거 없이 플러스. 그러므로 결론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A는 플러스, B도 플러스. 자, 그러면 Q는 몇 사분면이 될지 판단해 보려면 자, B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A의 부호도 플러스, B의 부호도 플러스, 플러스가 두 개니까 최종 부호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Q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몇 사분면? 제2사분면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자, 원기둥이 주어졌는데 세 개의 원기둥 모두 다 밑면의 원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거죠. 세 개의 원기둥에 같은 양의 물을 X초 동안 넣으면 그때의 높이를 Y라고 하자. 그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짝지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원기둥의 모양을 보시면서 자, 쉽게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자, 지금 밑면의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이 빨리 차오르겠죠. 즉, 차오른다는 것은 높이가 빠르게 커질 것이다. X값이 변화하는 양에 따라 Y의 값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진 경사가 심한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즉 1번 원기둥이 가장 경사가 심한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며 2번처럼 밑면의 원의 넓이가 큰 원기둥일수록 높이는 서서히 천천히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X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내용은 모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래프의 경사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번 그래프는 니은이 될 것이고 2번 그래프가 디귿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저절로 나머지 3번 그래프는 기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이런 문제일수록 중요한 핵심만 찾아주시면서 문제를 파악해 주세요. 자, 길이가 X미터인 막대를 세웠을 때 그림자의 길이를 Y라고 하겠다. X와 Y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 바로 여기 있어요. 정비례한다. 이 단서가 없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1.4m일 때 1.6m가 된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정비례다 그러면 우리는 Y는 AX라는 관계식을 갖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 1.4일 때 1.6, X값이 1.4일 때 Y값이 1.6이 된다는 한 개의 순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x에다가 1.4를 대입하면 1.4a가 되겠죠? 그때 y 값이 1.6이 나온다. 이게 바로 주어진 문제예요. 자, 이렇게 소수로 나오면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데 양변에 10을 곱해 볼게요. 그럼 14a는 16. 그럼 양변을 14로 나눠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4분의 16 하니까 7분의 8이 되죠. 결론, 그러므로 관계식은 y는 7분의 8x라는 정비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것은,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4가 나오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바로 2번이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4가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성립하지 않죠. 자, 문제 7번 갑니다. 24명이 15일 동안 해야 일을 완성할 수 있다면 x명이 완성하는데 y일이 걸린다. 관계식을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24명이 15일 걸린다면 24명보다 작은 값이 주어지면 날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24명보다 큰 값이 줄어들면 날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반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죠. 자, 반비례 관계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기억해 주세요.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라는 관계식이죠. 그 관계식을 주어진 문제에서 자, y는 x분의 a라는 관계식인데 첫 번째 주어졌었던 이 정보를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명 24, 명 x. 아, 그럼 24가 x구나. 1, 여기 보이시죠? 아, 그럼 y가 15구나. 따라서 주어진 반비례 관계는 24,15라는 순서상을 만족하는 거죠. a 값을 찾는 것은 여러분 비교적 쉽다 그랬어요. 이 두 개를 곱한 게 항상 비례상수 a가 된다. 24 곱하기 15가 비례상수 a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24 곱하기 15를 하면 360이 되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반비례가 되는 것을 이해만 한다면 풀이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8번. 반비례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반비례에서 a를 찾는 방법은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그 곱한 값이 항상 a가 된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 곱하기 b를 계산해도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4.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12. 9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판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점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일단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세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연결하면 오른쪽과 같은 삼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와 주어진 점의 높이를 확인하면 쉽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수선의 발.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지금 7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높이는 바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므로 얼마? 21. 자, 10번 문제.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뉘어진 4개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요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들여다보면 전체 넓이가 72이므로 72를 4로 나누면 한 개의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6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이 점의 좌표가 6,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비례에서 a 값을 찾는 방법은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a는 18. 자, 11번 문제 갑니다. y는 ax의 그래프가 정사각형을 2등분할 때
A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하나의 정사각형을 지금 정비례 그래프가 지나면서 2등분한다. 두 개를 똑같이 같은 넓이로 만든다는 뜻이죠.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한 변인데 바로 y좌표죠.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정사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4, 4, 16 되겠죠. 그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2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16의 절반 8이 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래쪽 사다리꼴 넓이가 8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한 변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점의 좌표가 1인데 4칸 늘어났으면 바로 C의 X좌표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 사각형에 각각 두 점의 좌표를 문자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 1 대입하면 그때 Y 값이 얼마가 되나요? 1,A가 되겠죠. 두 번째 X에다 5를 대입하면 Y 값은 얼마가 되나요? 5,5A가 되겠죠. 두 점의 좌표를 A라는 문자를 통해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바로 여기가 윗변의 길인데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자, 이 길이가 아랫변인데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윗변의 길이 A, 아랫변의 길이 5A,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자, 높이는 바로 아까 계산했듯이 이 길이죠. 한 변의 길이 4. 높이 나누기 2. 자, 이게 바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찬찬히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5A니까 6A. 그쵸? 그럼 2하고 4 약분하면 2. 6A 곱하기 2니까 왼쪽 변은 1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변은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을 12로 나누면 A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12분의 8,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의 내용을 모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하나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 점의 X좌표는 나와 있네요. 결국 이 점의 Y좌표가 누군지만 확인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례상수 A 값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점 A의 X좌표는 3이라면 Y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3을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바로 정비례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X값에다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3하고 3 약분해주면 Y가 2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A점의 좌표는 3,2. 그 A를 주어진 반비례 그래프도 지나고 있다. 그러면 A 3,2는 Y는 X분의 A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반비례에서 A를 찾는 방법 여러 차례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X좌표와 Y좌표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A는 얼마? 6.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